5살 된 딸 아이를 목욕시키다 갑자기 울음이 터져 당황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단순히 씻기 싫어 떼를 쓰는 줄 알았던 아이의 울음에 숨겨진 심각한 진실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는 5살 딸아이 목욕 중에 벌어진 일과 그로 인해 제가 겪었던 충격적인 경험 그리고 병원과 경찰을 오가며 겪었던 과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다른 부모님들께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건의 발단은 어느 평범한 저녁 딸아이의 목욕 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목욕을 좋아하던 아이였기에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따뜻한 물에 아이를 담갔습니다. 장난감으로 함께 놀아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던 찰나 갑자기 아이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물이 뜨겁거나 눈에 비누가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달래주면 금방 울음을 그치겠지 생각했지만 아이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고 아이는 몸을 심하게 떨며 저에게서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아이가 낯선 환경이나 상황에 처했을 때 보이는 일시적인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과 몸짓은 점점 격렬해졌고 저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습니다. 당황한 저는 아이를 물 밖으로 꺼내 안고 달랬습니다. 아이는 저에게 안겨서도 계속 울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었고 저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공포에 질린 듯했고 저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 수 없어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이의 몸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겉으로 보이는 상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울음은 멈추지 않았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아이는 계속 울었고 저는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는 간신히 숨을 쉬며 저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저는 아이의 상태를 의사 선생님께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목욕 중에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고 몸을 심하게 떨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이를 진찰하기 시작했고 저는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아이는 의사 선생님의 진찰을 받는 동안에도 계속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아이를 달래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얼마 후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아이의 몸에 멍 자국이 여러 군데 발견되었고 이는 단순한 멍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이가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을 의심하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제 아이가 학대를 받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고 저는 더 이상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아이의 진술을 듣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저는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최대한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했고 아이가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찰은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고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힘들었던 기억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진술을 통해 저는 믿을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왔던 것입니다. 아이는 저에게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끔찍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의 작은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제 심장을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진술을 들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제 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했고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하여 분석했고 아이의 진술과 일치하는 학대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학대 가해자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였습니다. 그들은 아이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해왔던 것입니다. CCTV 화면을 통해 저는 아이가 겪었던 고통의 흔적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 장면들은 제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저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가해자들을 고소했습니다. 법정 공방 끝에 가해자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들은 죄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치료를 받으며 정신적인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갔습니다. 아이가 치료를 받는 동안 저는 아이 곁을 지키며 아이에게 사랑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아이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고 의심스러운 징후가 보이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부모님들께도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부모님들과 함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며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아이들을 지켜야 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단체들이 많이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제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가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분노를 표하며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이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아이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아이를 지지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